오늘도 합격자분 모시고 소중한 경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경 합격생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이름은 정국영이고 지금 나이는 97년생 27살이고 직렬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경찰행정학과 특채로 해서 이번에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겸손까지 장착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수험 전에 하시던 일은 학교 생활 이제 다 해서 학점 다 이수하고 지금 이제 수료 상태로 해서 학원 들어가고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학점 다 이수하고 졸업만 유예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학원 안 다니고 합격하는 경우는 잘 없죠. 혹시 주변에 있었나요? 학교 다니다가 2학년쯤에 이제 다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복학하기 전에 고민하다가 몇 명은 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몇 명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학원에서 많이 하죠. 아니면은 뭐 학교 도서관에서 인강 들으면서 하든가 그런 것도 있고 독서실 시스템 이런 게 조금 마련이 돼 있어서 나도 공부할 수 있게 또 환경은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고시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지원해주고 자리도 하나 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딱 자기 공부할 자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수험 준비 계기를 묻고 싶은데 경찰행정학과로 아예 대학을 가셨으니까 고등학교 때 경영과를 지망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때는 조금 잘 모르니까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일단 대학교로 들어가서 경찰행정학과를 들어가야지 조금 뭐 메리트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고 나서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학교 다 이수하자라고 해서 4학년까지 이수한 다음에 이제 학원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경영과를 지망하기 전에 이제 경찰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가 있었나요? 그냥 여러 고민을 해서 군인도 하고 싶었고 군인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나 뭔가 좀 제복 입고 약간 이런 쪽으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학원에서 구경 씨를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짜여진 룰에 맞춰서 그 규범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이게 경찰 시험이란 게 되게 쉬워 보이죠. 밖에서 보기에는 뭐 6개월 만에 합격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점수는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경 씨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그 전 시험을 보고 나서 나름 열심히 했고 저도 되게 치어로울 많이 해줬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머리 빡빡 깎고 맞죠? 그리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얼굴에 막 그늘 져가지고 나는 그때도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버티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줬던 기억나죠? 네, 그래서 교수님 덕분에 고민 빨리 해결했던 다른 사람 교수님한테 형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교수님이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줘서 그쪽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것만 꾸준히 했는데도 결과가 시험에서 형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좋은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은 몇 점 나오셨나요? 형사법은 4개 틀려서 90점이었어요. 그 중에서 형법 몇 개? 형법 3개, 형법 3개? 뭐 비율만큼 딱 이렇게 하셨네. 아니 그래도 잘하셨다. 그 정도 점수면은 경행 특채에서는 필기 몇 등 정도 하나요? 경찰행정학과가 이제 공채는 조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이게 편차가 너무 다 달라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막 92.5 이런 점수였는데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160점대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아직 만들어진 지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점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이런 건 조금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지원했는데 제가 이제 점수가 197.5점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최저가 192.5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부산청 지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부산하고 대구는 이게 항상 컷이 높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경남이나 이런 뭐 강원이나 이런 데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저도 보면서도 차라리 경남을 할까. 그래 그러면 마음은 편하지. 근데 저는 계속 부산 사시는 분이면 그냥 부산 밀고 가라. 그리고 김해나 양산 정도 돼도 그냥 부산 써야 된다라는 그 주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동하는 반경이나 이제 그에 따르는 삶의 질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한 20-30년을 봐야 되는데 지금 20대 수험생 입장에선 그게 안 보인다고. 당장 빨리 뭔가 직업을 가져가지고 합격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년을 더 버티더라도 그냥 부산청 합격하고 서울 사면 뭐 서울청이나 서울 경기는 뭐 좀 괜찮은데 그런 거 하는 게 나아요. 제 주위 이제 시험 준비해서 같이 면접 준비했던 분들도 사실 고려하신 분이 막 먼청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부산청을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공부했던 얘기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총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군 전역하고 나서부터 이제 3학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학교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제가 너무 안 돼서 학원을 들어가야 될 생각으로 12년도 8월부터 해서 올해 8월 시험에 합격해서 한 3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대로 학원 가서 한 것만 하면 1년 정도. 22년 8월에 이제 여기 부산에 한국경찰학원 오셔가지고 22년 8월이면 우리 저 옆에 저 네, 옛날 건물 해서 그래 그때서부터 했었지. 기억나는 게 처음부터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진짜 돌부처처럼 늦지도 않고 제 강의는 나름 오픈런 강의 아닙니까? 근데 힘들었어. 6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도 앞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와 6시 반.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막 9월 10월 되면 점점 추워지잖아 새벽에. 핫팩 2개씩 들고 그래도 맨 앞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좋은데 항상 할 때마다 이제 앞자리 한 4-5명이 이제 자리에 차니까 이제 그 다음 줄 하는데도 좀만 더 일찍 올까. 그때 같이 그 앞자리 경쟁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여러 명 있었죠. 캐롤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도 있었나? 그 서울청 여경
붙은 아, 그 친구도 상희 씨 있었죠.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심화반으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아, 거기가 조금 일찍 시작했으니까 성민 씨도 그때 같이 공부했잖아요. 상희 씨 9월 달쯤에 제가 중간에 들어온 케이스여가지고 학원에서 학원에서 딱 와서 이제 바짝 준비한 거는 한 1년 정도 네, 되고 딱 근데 그 학원 전에 공부했던 그거는 빡세게 그게 잘 안 돼요. 딱 그 2년 공부가 학원 한 달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래. 시를 보면서 와 이거를 학교에서 3개월을 수업했다고 이 3시간짜리 수업이 이러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첫날에 아예 그냥 형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옛날 생각나서 저도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루에는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1차 시험 때는 이제 제가 3월 달까지는 조금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거의 하루 10시간 정도를 했었고요. 타이머 딱 찍으면서 네. 뭐 화장실 가는 거 빼고 한 10시간 정도 딱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 한 2달쯤에서는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때는 한 8시간까지 줄어들더라고요. 체력이 딸려서 네, 그랬던 거예요? 체력도 그렇고 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그러고 나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마인드를 잡고 하니까 한 8시간만 해도 충분히 효율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신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좀 바짝 해야 돼. 바짝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밸런스 맞춰가면서 좀 컨디션, 건강 이런 거 챙겨가면서 하는 거. 잘했네, 잘했어. 근데 머리는 왜 빡빡 깎은 거예요? 머리 감는 시간도 귀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아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저는 한 번씩 머리 밀고 그렇게 하니까 미용실에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냐. 그리고 공부 장소는 학원에서 네, 하셨나요? 학원에서 네. 했었는데 저는 조금 손해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본가 김해 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뭐 1차 시험 때까지는 서면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여기서 자취하면서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때는 통학이 조금 괜찮았는데 1차 시험 이후에서는 제가 김해에서 계속 통학을 했거든요. 네. 3월 때부터 8월 때까지. 그래서 동선이 거의 2시간 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저 처음에는 조금 체력이 있을 때니까 나중에도 얘기 드리지만 저 형법이나 이런 거 스캔했었거든요. 책들에서 필요한 거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그때 조금씩 보고 아이패드 이런 네, 걸 봤어요? 아이패드로 해서 빈둥이랑 한 2, 30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잠을 보충하고 저도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힘들어.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그 김해에서 여기 부산 서면까지 오려면은 뭐 한 방에 오는 건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좀 애매하게 더 먼 데가 있어가지고 뭐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로만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고생 딛고 이렇게 합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서 그걸 하라. 그리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금도 엄청 자랑하고 저랑 할 만한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육아의 종료. 여러분 이만한 효도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그러면 이제 합격 점수는 제가 총점이 197.5점인데 197, 네. 생각보다 경찰학이나 이런 데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형사법에서 이제 재팟이 터져가지고 아니야, 재팟 아니야. 진짜 그때 교수님 쪽으로 절을 할까 문자라도 보내지. 너무 기뻐가지고 일단 정신이 너무 없대. 너무 다행이다 진짜. 그때도 형사법이 막 완전 쉽게 나오는 시험은 아니었잖아요. 교수님의 많이 했었던 말이 진짜 내가 이렇게 멘붕이 오면 적어도 일단 내가 아는 거라도 맞추자라는 마인드를 한번 정립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정한되면 리갈 마인드라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문제 막 5분 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그게 진짜 킬러 문항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때 다 바꾼 것들이 다 맞았어. 이거는 조상이 도운 거다. 바꾸면 틀리는 게 조리고 불문법인데. 진짜 계속 머릿속에서 하지마 바꾸면 안 돼 이랬는데도 이건 바꿔야겠다 이거 바꿨었거든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야. 그러면 이제 형법 쪽으로 얘기 좀 넘어와가지고 형법 공부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했나요?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학원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 계속 고민. 근데 저는 이제 남들은 강론이 좀 더 쉽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로 총론이 좀 더 할만했고 학설이나 이런 게 좋았었고 그다음 강론이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1차 시험 끝나고 교수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기초가 탄탄하니까 차라리 문제를 많이 풀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문제 푸는 걸로 주로 잡고 하니까 오히려 1차 시험에 비해서 많이 집중을 안 했었죠. 왜냐면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결과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보면서도 이거 이런 문제였는데 이러면서 시험 문제 풀 때 진짜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지. 교수님이 얘기는 제일 신기했었던 게 교수님이 그 책에 보면 왼쪽에 이제 유제고 오른쪽에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기억나죠? 이거 왼쪽이다. 그래. 이거 파란색이다. 막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이 사례 이렇게 설명해줬지만 김밥 콜라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시간에서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 4에서도 교수님이 얘기했 그 시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계속 돼서 문제 푸는 스킬 제가 전수해드린 거. 네, 그러니까 조금 편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또 뿌듯하네요. 이렇게 잘 흡수하셔서 성과를 딱 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구경 씨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기본 강의 중요하다고 최소 한 3회독 정도 돌려라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구경 씨 3회독 했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좀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그럼 들어왔었죠. 재산제나 이럴 때 들어가면서 교수님께서 맞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였어요. 기초는 보통 이제 뭐 이 정도만 나는 기본은 됐어라고 하는데 구경 씨는 그거를 되게 묵묵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되기는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형법 공부법은 일단 학원 커리큘럼대로 커리큘럼대로 하고 추후에 이제 제가 부족한 것들을 위주로 계속 보고 저는 이제 책을 여러 번을 봤어요. OX를 제가 전에 한 6번, 7번을 돌렸거든요. 기합에는 풀면서 그리고 교수님이 말할 때마다 이제 아는 것들 놔두고 모르는 거 계속 별표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OX를 원래 푸는 게 2주, 3주 걸렸었으면 이제는 막
3일에 한 번씩 다 풀 수 있고 그래가지고 회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 판례 줄만 봐도 아 이거 무조건 무죄다 유죄다가 이게 조금 판단이 잘 되더라고요. 배임행령은 좀 더 풀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번, 4번 풀었어. 새로 구급 시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형법은 무조건 다 풀어봤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 유형들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나오겠구나 해서 저는 그걸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잘하셨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제가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 요거 다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남으면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딱 또 수행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학원 커리큘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스텝 1에서 기본 강의 형법 전반에 대해서 쭉 이제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는 핵심 OX 그래서 이제 제가 빈출되는 지문들 모아가지고 1000개 만든 그 OX 집이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는 사지선다 기출 문제집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하고 스텝 5에서 파이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최신 판례 딱 정리하고 하는데 그 커리큘럼도 충실하게 다 타셨잖아요. 학설 특강도 수강하셨고 그러니까 되게 충실하게 빈틈없이 우직하게 하는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뭐 남들 다 같이 그렇게 해서 합격자들은 잘 하는데 제 느낌은 이거예요. 합격자들 보면 아 이제 이 친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도 해. 그리고 떨어진 애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말해도 안 들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늦으니까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에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냥 빨리 뛰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복이 되는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1차 때 조금 탄실하게 하니까 오히려 2차 시험 준비했을 때는 진짜 여유롭게 준비했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기초가 일단 돼 있으니까 진짜 그때 강의를 재산자 이런 거 강의 교수님 거 너무 많이 보니까 나중에는 책을 봐도 교수님 강의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 아, 교수님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개그를 했지. 그래서 수업 들어갈 때도 교수님이 뭔가 개그를 칠 때쯤에 아 이러면서 맞다 저 개그였다 이러면서 이게 계속 시험 칠 때도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문제 풀 때마다. 이게 합격자들 공통적인 건데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재생되면 합격한다. 머릿속에서 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면 교수님 어차피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 이렇게 빙의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하고 얘기를 하니까 작년부터 우리 같이 이렇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가지고 저도 되게 뭔가 의미 있는 느낌이네요. 아 너무 좋다. 이제 형법, 공부법하고 암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암기를 좀 많이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복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어떤 책이든 막 남들은 2번, 3번 보면 좀 암기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계속 푸는 걸 쓰는 걸 많이 했어요. 전에 제가 어릴 때 암기법이 뭐 그냥 쓰고 그다음에 뭐 적고 말하고 이걸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빨리 암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쓰고 듣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암기 뭐 두 문자 같은 거 계속 쓰고 그 종이 하나에다가 계속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경찰학의 외울 게 진짜 많잖아요. 경찰학은 어떻게 해요? 경찰학도 계속 그렇게 돼요. 그냥 계속 보고 저는 경찰학은 기본서가 거의 진짜 다 찢어져도 한 10번, 20번 남았거든요. 그냥 기본서만 봤어요. 왜냐면 다른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수님마다 이게 출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경찰학은 심하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기본서라도 보자 암기만 하자 이렇게 했어가지고 고접근도 괜찮아? 2차 시험 같은 유형에서는 조금 판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그때는 조금 독이 됐던 경우였던 것 같은데 1차 시험 때는 오히려 그냥 바로바로 풀어가지고 그때는 막 3개 틀리고 이랬었으니까 이게 뭐 둘 중 하나라도 일단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고민할 시간. 맞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해놨으니까 그나마 합격권에 들어온 거고 그것도 현명하게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 중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1, 2, 3, 4, 5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좋았던 강의랑 책이랑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스텝 1, 2 수업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저도 다른 강의를 듣고 와서 딱 바꾼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형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데서 사람들이 그걸 한 번에 해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절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수업하다 보면 중간에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만 스텝 2에 했을 때 물론 처음 그걸 접한 사람들은 왜 저거를 넘어가려고 하지 그러면 나이 부족한 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데 저는 한번 봤으니까 아 저거는 진짜 좋은 생각이다.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 두 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설도 따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학설할 때 너무 신났어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딱 나눠져 있었던 게 좋았고 책은 일단은 기본서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저도 여러 기본서들을 봤지만 이게 왼쪽 오른쪽이 확실한 그게 정해져 있는 게 그 이미지가 확실히 좋았었고 그렇죠. 약속의 빨간 책이죠.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교수님이 자주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하니까 정 안 되면 저는 일단 급할 때는 그 판례들 먼저 체크해 주신 걸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았어. 오히려 그 자주 봤던 판례들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기본서는 몇 회독 정도 돌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 할 때 기본 강의 했을 들을 때? 때만 해도 3번을 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 5번까지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는 분이 이제 그걸 책을 스캔을 하라 해서 휴대폰도 있고 아이패드에도 있고 다 스캔본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하도 해독을 많이 하니까 적어도 아, 이 죄가 어느 파트쯤에 있고 대충 이 판례가 어디 위치쯤에 있다 빨리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말은 5번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본 그냥 책 보듯이 계속 봤었던 것 같으니까
OX 같은 경우에도 전 재산제나 이런 거는 한 번 더 풀어보려고 그것만 따로 스캔해서 아이패드에다 한번 썼었거든요. OX 문제? 네, 책을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거 많이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합격자 분은 OX 그 집 있잖아요. 그거를 스캔 안 하고 핸드폰으로 일일이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출퇴근할 때 막 이렇게 낑겨 있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해서 봤대요. 그리고 이제 형법 얘기 말고 형소법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형소법은 다행히 이제 좀 비중이 작아져가지고 네. 저는 그 이전에 바뀌기 전부터 공부를 했었고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이게 줄고 나니까 힘들죠. 조금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대신에 형소법만큼 기초가 제일 탄탄한 게 중요한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안 잡히고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기에 시간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니까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소법을 제가 한 2회독할 때까지 진짜 기초를 잡고 하니까 시험장 가서도 문제가 한두 개 안으로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게 뭐 새로운 유형이거나 네.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쪽 파트를 조금 많이 보고 공부를 했고 저는 근데 대부분 그거는 좀 빨리 기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탄탄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를 푸니까 오히려 그 유형들이 웬만하면 겹치게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범위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낫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조금 많이 푸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기초 그 흐름 같은 거나 네. 이제 개념 같은 걸 딱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문제를 네, 푼다. 이게 어차피 뭐 절차법이니까 바뀌는 경우가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있었지 잘 없었으니까 그래서 형소법은 조금 더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시험 다가왔을 네. 때 조금 비중을 형소법에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형법에 쏟아붓던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과목에다가 쏟아붓던지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구경 씨는 마지막에 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경찰학을 봤어요. 경찰학. 네, 모든 사람들이 경찰학은 시험지 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작년 22년도 네. 2차 때도 있었고 근데 23년도 1차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경찰학을 기본서나 많이 받고 그냥 저는 변수나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진짜 그때 교수님이 일주일 남았을 때 네. 오전 시간부터 밥이랑 이거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하라 했었는데 1차 때는 제가 그걸 못 지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때는 지켜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는 집 근처 독서실을 끊어가지고 오전에 6시에 딱 일어나고 저녁 6시에 딱 자고 딱 정해놓고 저녁 6시. 저녁 10시 말고. 네, 6시에 그냥 전 잤어요 그냥. 아, 그래? 그냥 바로 기절이 되더라고요. 네.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서 집중도 잘 되고 그때 일주일이 제가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10시부터 10시. 11시 40분까지는 항상 그 100문제짜리 모의고사 다 갖고 와가지고 무조건 다 풀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일부러 올해 1차, 작년 2차 이런 것들 무조건 넣고 그리고 이제 작년 2차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좀 정신 차릴 용으로 네. 하고 아.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쉬웠으니까 네. 내 이제 자신감 올리기 용으로 한 금목금 좀 이렇게 푼다거나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도 받았어가지고 이제 그때 월화수목금을 딱 정확하게 맞춰서 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도 무조건 죽 똑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먹으니까 당일날에서 똑같은 커리큘럼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도 없고 조금 덜 했고 그다음에 배나 이런 게 아프고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너무 잘했네요. 제가 스태프 때 이제 이런 취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충실하게 한 사람은 몇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그냥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냥 시험 날도 지금까지의 그냥 여느 날과 같은 날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것까지 진짜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때도 많이 느꼈었던 게 잠의 중요성이랑 그리고 이제 쉬는 거 이런 게 제가 1차 때 교수님이 저한테 많이 뭐라 얘기하셨던 게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학원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왜 안 쉬냐 했었는데 솔직히 그 1차 시험 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쉬냐 집에 앉아서 교수님이 막 공부에 기육자도 생각하지 말라고 네.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네. 누워있어도 아 이거 형법 더 풀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2차 시험 때는 조금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쉴 땐 쉬어야겠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아까 확실히 느꼈던 게 일주일 때 12시간을 잤을 때 진짜 머릿속도 좋고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최상으로 가요. 근데 이것도 되게 꿀팁 중에 하나다. 네. 아예 그냥 12시간 푹 자버리면 네. 컨디션이 쫙 올라온다고. 제가 진짜 1차 시험 때는 3시간도 자보고 5시간도 자보고 계속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반복해봤어요. 그때 내가 쉬라고 한 네. 이유가 있다니까. 모든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그때는 똑같은 10시간이어도 솔직히 진짜 거의 이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너무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네. 주위 친구들이 잠 안 자려서 적어도 6시간, 7시간 무조건 자라. 그게 진짜 도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두 시간 공부를 더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게. 근데 제가 열품타도 보면 진짜 막 하루에 4시간, 20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제가 한번 각오하고 해도 10시간 이상이 안 돼요.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열품타는 그렇게 철저하게 찍어가지고 뭐 한 9시간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 그 20시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공부 시간보다는 그 실제 내가 집중한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짧게 딱 공부하고 12시간 자고 나머지는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딱 아침 6시에 독서실 가서 딱 저녁 6시까지 하면 12시간 중에서 뭐 밥 먹고 잡다한 거 하면 한 뭐 크게 해서 2시간이거든요. 그럼 10시간 진짜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잠은 12시간 잘 수 있고 이게 진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게 이래서 좋은 거긴 하다. 내 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 끝나고 나서 체력하고 면접이 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체력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경찰행정학과 특채 체력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공채랑 다르게 이제 순환식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별로 하고 그다음 학원이 많이 없어요. 네.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들 그리고, 공채 네. 중심이고. 근데 이게 1차 시험 때 너무 이제 힘들게 보다 보면 네. 체력이 많이 미달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수를 만들기 너무 싫어가지고 솔직히 순환식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남자애들은 학원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꼭 가서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특징이 이거 할만하겠는데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기록이 안 나와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학원을 상시반을 2달을 일찍 다니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게 조금 운명의 장난인지 원래는 2주만 단기 이렇게 시험을 기간 줬는데 저희는 한 달을 넘게 주더라고요. 이번에 2차 때.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아쉬운 거잖아요. 조금 아쉬웠죠. 네. 그래도 저는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해서 단기만 그대로 다녔고 그 결과 저는 다행히 부산청에서 1등 기록 세웠어요.
그래서 면접 때도 오히려 이게 하나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부산청에서 1등한 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면접관분들도 엄청 좋은 마인드로 보시더라고요. 체력은 순환식은 그렇게 준비했어요.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1차 끝나고 나서 우동통한 빡빡 돼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운동하는 한 달은 조금 체력이 힘들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한 달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쌩쌩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시간에 가지는 걸 저는 추천은 해요. 뭐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정도라든지 그렇게라도. 그러고 보니까 살이 또 쏙 빠졌네요. 그때 진짜 우동통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체력은 그렇게 보시고 순환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환식은 이제 저희가 팔자 코스로 해가지고 4.2km 조끼를 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벽을 넘거나 허들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뭐 계단 올라가거나 구조하기에서 이제 인형을 끌고 간다거나 당기고 뭐 터지고 이게 요만한 90cm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주로 코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이제 한 바퀴로도 총 6바퀴를 저희가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3개가 이제 매트 뛰어넘는 거나 허들 뛰는 거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장벽 넘어갔을 때 그 3개를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환식이랑 저도 공채를 준비하다가 순환식을 했던 차이가 뭐냐면 공채는 이제 각자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하나만 파면 되는데 순환식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유연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순발력이 필요할 때도 그리고 있고 달리기 자체도 이제 이게 계속 꺾어서 이게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더 힘들거든요. 몸에 무리도 많이 가겠다. 그래서 많이 다쳐 발목이나 예전에 한번 목발 짚고 다니지 않았었어요? 학원 일찍 가려고 뛰어오다가 이제 얼음에 미끌려가지고 기억난다. 순환식은 조금 이제 소문에 비하면 이게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처음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1차 때도 떨어졌던 분들이 그걸로 많이 후회하셨거든요. 상시반 한두 달에서 일찍 좀 다니까 할 걸. 이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은 저는 여기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어차피 한경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학원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한경의 장점이 첫 번째가 조별로 수업을 하니까 조 형식으로 하다 보니 제가 막상 면접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형식이니까 긴장이 조금 더 항상 남들과 같이 있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조별끼리 롤플레잉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면접 하셨던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었고 많이 했던 팁이 면접관 역할을 많이 해라. 왜냐면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려면 그 질문의 상대방의 답변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질문의 원래 답변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지 제가 질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특징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뭐 질문을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말만 하세요. 그렇죠. 그거 외우려고. 일부러 그 사람이 이런 답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제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알고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도움이 더 되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답변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해서 커버를 계속하죠.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교수님들이 두 분이시다 보니까 한 분은 이제 뭐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태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한 분은 실무 쪽에 관련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의 답변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준비했었어서 그래서 저는 한경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경찰학원에서 했던 면접. 조금 단점은 이제 조를 잘못 만날 조원이 조금 의욕 없거나 이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걸 경험으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조원 좀 한명 열심히 안 했는데 이거를 내가 이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때도 있고 하고 또 친해지니까 오히려 뭐 우리 조끼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저희 다른 조 분들하고도 도움 요청해서 합쳐서 같이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단점은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 면접에 가가지고 좀 뭐 당황스러웠던 질문이나 기억에 남는 질문 있나요? 단체 질문은 괜찮았었는데 저는 개별 질문에서 이제 상사가 뭐 순찰 중에 사고가 났는데 뭐 티도 안 나고 CT도 없는 상사 그냥 가자 했다. 제가 너무 처음에 긴장을 했어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만 얘기를 하고 그냥 조금 살짝만 얘기하니까 좀 뭐지 날카롭게 보시는 분이 바로 첫 마디가 그러면 상사의 지시를 그냥 따르고 그렇게만 하겠다는 거네요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잖아 그러면. 다시 근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생각하고 잘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걸 해결하다 보면 다른 순찰을 못 도니까 그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순찰을 도는데 그리고 선배들도 그런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이걸 그냥 넘기게 되면 또 책임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같아서 따로 연락을 또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습했네요. 네, 다행히.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면접 예전에 기억해보면은 면접관 중에서 약간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잘 못 보겠어.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관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한 분이 엄청 좀 스윗하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가 머릿속에 다른 분도 보겠다고 인식을 하면 한 번씩 봤었고 개별은 다행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또 한 4분 중에서 거의 3분이 조금 온화한 분들이어서 조금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소개할 때 제가 마지막 말까지 다 했는데 이제 퇴장하시면 되는데 제가 무시적으로 마지막 할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말 똑같이 했어요. 아까 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그걸 왜 했지? 그래도 면접관분들 좋게 웃으면서 봐주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마지막 말 굳이 하라 그러면 아까 한 얘기 또 근데 그런 게 막 엄청난 감점이 또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경 씨의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당부의 말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가장 그 말이 기억 남았던 것 같아요. 다들 공부를 했을 때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는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누군가한테 들었었는데 내가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시험을 쳤을 때 체력도 그렇고
그 면접 듣고 끝나고 나서 아 이걸 더 할 걸이라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진짜 이거 할 걸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차 때부터 이제 학원 들어오고 했었으니까 작년 2차 때 처음 걱정했던 게 한 달만 경찰학을 일찍 들을 거래요. 이번 2차 때 후회했었던 게 경찰학을 조금 덜 보고 성성법을 좀 더 공부를 할 거였는데 이번 2차 때 제가 마인드가 난 진짜 이거 할 거 다 했다. 나는 솔직히 이제 더 이거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자연재난이다. 나는 하지만 재난이다, 이거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저는 가장 공부든 뭐 체력 준비든 뭐든 다 완벽하게 했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3개월에 내가 축구를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되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이 아 내가 좀 더 할 걸 하면 나중에 다음 준비를 할 때 완전 무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10시간 하는 사람들 아 더 할 거면 12시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컨디션을 망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갖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그 이상은 진짜 나머지는 다 자연재난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수행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명제인데 그걸 또 충실히 수행해내셔서 오늘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말이 진짜 기억나요. 뭐예요? 막그 저희 마지막쯤 되면 아, 이번 시험에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이번 때가 안 맞는 거다. 그 이제 운칠기삼이란 말이 맞아요. 진짜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게 본인의 잘못으로 내 생각하니까 잘못이라고. 오히려 계속 그걸 무리를 하니까 그거는 진짜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되니까 더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붙으려고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 진짜 평균적으로 막 6개월, 8개월은 거의 불가능한 면접 때도 그 면접 교수님이 1년 안에 붙은 사람 손들어 해봤자 1명,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대부분 옆에 같이 했던 분도 막 5년 준비하는 분도 있었고 3년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년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급해지니까 오히려 기초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하나 다 부실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강의 중에 전 좀 그런 말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빨리 붙는다고 무리하다가 망하니까 조금 길게 잡고 해라. 근데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1차 때는 제가 엄청 1차 시험에 붙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솔직히 그냥 한기로 듣고 그랬거든요. 그냥 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때는 오히려 아,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거. 이제 이 두 번째 시험 준비할 때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짝, 저 뉴비들이 저 오버하는 걸 보면서 교수님 질문할 때마다 그 상대방의 표정 눈을 피하고 난 저 눈빛 저 질문은 다시 듣고 싶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강의 듣는데 이제 자기 아니까 자기 질문해달라고 막 반짝반짝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 즐겁네요. 너무 즐거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찰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혹시나 일하다가 법 관련해서 뭔가 약간 애매한 게 있으면은 그러면 편하게 문자 연락하시면은 저도 같이 고민하고 뭐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진짜 교수님들한테 제가 뭔가 궁금할 때마다 많이 물어봤던 게 멘탈 관련돼서도 물어봤던 게 엄청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계속 그런 걸 고민만 하고 있었으면 특히 저도 제 주위 사람들 전부 다 공시생입니다 보니까 서로 고민을 토로해봤자 서로 내가 더 힘들다 네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교수님들 특히 형법 교수님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걸 방향을 빨리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약간 어른스러운 접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막 뭐 사와라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사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또 안겨. 그러면 이제 부채 의식이 느껴지잖아. 사오지 마. 그래도 막 자꾸 바카스라도 하나 이게 막 저 챙겨주고 그러면 사실 고맙잖아요. 저도 막 사오지 말라 그러는데 또 받고 나면 아 뭔가 그게 있잖아요. 밥값을 해야 된다는 조리.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